할머니, 아빠가 이 향기에 제 이름을 넣었대요. 비밀의 딸이라고요. 한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화려한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억 자산가의 완벽한 가족, 그 뒤에 숨겨진 13년의 비밀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크리스탈 홀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준혁 부회장의 영정이 보였습니다. 오세라 회장은 조문객들에게 정확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68살 센트리움 그룹을 30년간 이끈 화장품 재벌의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도 기뻐할 겁니다. 그때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3살쯤 소녀가 낡은 후드티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나예요. 소녀가 작은 유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주신 향수예요. 이름은 비밀의 딸이래요. 며느리 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9살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언니 누구야? 세라는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병뚜껑을 열자 제스민과 베르가못 향이 퍼졌습니다. 20년 전 폐기한 전설의 향 퍼스트 러브와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이 향을 누가 만들었니? 엄마랑 같이요. 엄마는 조향사예요. 프랑스에서요. 세라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사랑했던 여자 세라가 학벌도 없는 조향사 지망생이라며 내쫓았던 이소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다시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매일 보고 싶어요. 소녀가 떠난 후 세라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 신원 조사해. 그리고 DNA 검사 준비해. 혼자 남은 세라는 향수병을 다시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눈을 감자 젊은 준혁이 소양과 웃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라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 후 센트리움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2개의 DNA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유나와 차준혁, 친자 일치율 99.9%, 차서윤과 차준혁, 친자 관계 완전 배제. 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손녀라고 믿었던 아이가 남의 아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준혁 부회장님의 병원 기록입니다. 15년 전 화학사고로 불임이 되셨습니다. 그럼 유나는?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사고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13년간 매달 이소양 씨에게 300만 원씩 송금하셨습니다. 준혁은 알고 있었구나.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14년 전 3월 5일 소양이가 딸을 낳았습니다. 유나. 창문 너머로만 봤지만 얼마나 예쁜지.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모든 게 끝나니까.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채원을 당장 불러. 10분 후 채원이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DNA 결과를 던졌습니다. 설명해봐. 서윤이가 왜 준혁의 딸이 아닌지.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 집안은 파산 직전이었고 저는 이혼녀의 딸까지 딸린 몸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속였어. 준혁 씨도 알고 있었어요. 채원이 비웃었습니다. 다 알면서 침묵했어요. 어머님을 실망시키기 싫었던 거죠. 나가. 세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해. 그리고 이소양 씨 협박한 것도 다 알아. 채원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줄 몰랐어. 일주일 후 지하 비밀 자료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프랑스 그라스 카페 CCTV입니다. 1년 전 채원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화면에 채원이 중년 남자를 만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소양 작업실 드나드는 사람들 다 조사해요. 그리고 작업실에 침입해서 레시피 가져와요. 세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열렸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이소양 씨죠. 저는 차준혁의 아내입니다. 한국에 오지 마세요. 유나도 데려오지 마세요. 당신 작업실 끝낼 수 있어요. 소양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요. 유나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2년간 이런 협박이 7차례나 있었습니다.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천재 소녀 조향사, 국제대회 석권. 유나가 3년간 주니어 대회에서 3번 우승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사위원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천부적 재능을 가졌습니다. 10년 안에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USB가 재생되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유나가 향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 향은 어때? 장미가 너무 달아요. 레몬그라스를 넣으면 어떨까요? 역시 내 딸이야.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한테 향수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세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프랑스행 예약해. 세라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로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을 거야. 센트리움 연구소 15년 전이었습니다. 25살 소양이 흰 가운을 입고 실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1살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소양 씨, 이 향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준혁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두 사람은 매일 연구소에서 만났습니다. 향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양 씨,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갈까요? 정말요? 소양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세라의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세라는 소양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직업이 뭐죠? 조향사 인턴입니다. 학교는 전문대 졸업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나가봐요. 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소양이 나가자 세라가 책상을 쳤습니다. 센트리움 후계자가 전문대 나온 인턴이랑 결혼해. 내 정신이 어디 있니? 어머니, 소양 씨는 천재예요. 천재는 무슨. 학벌도 집안도 없는 조향사 지망생이 뭐가 천재야. 세라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2억이야. 이거 주고 헤어져. 2억으로 사람 마음을 사겠다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마음은 무슨 마음? 세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한테 필요한 건 명문가 며느리야. 저런 여자 데리고 있으면 센트리움이 웃음거리가 돼. 2년 후 준혁은 채원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준혁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세라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소양을 내쫓았습니다. 2억을 던지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겁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유나는 내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빼앗길까봐. 소양과 유나, 제발 행복하게 해주세요. 세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를 죽였구나. 왕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했어야 했는데. 2주일 후 센트리움 이사회실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세라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채원이 떨리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유언장입니다. 정윤아에게 연구소 지분 30%를 양도한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라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유나는 준혁의 친딸이 맞습니다. 반면 서윤이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아. 세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라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프랑스 카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채원이 산업 스파이를 고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소양 작업실에 침입해서 레시피 가져와요.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은 협박 전화 녹음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지 마세요. 당신 작업실 끝낼 수 있어요. 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채원 씨. 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합니다. 회장님 제발요. 채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간 우리 가족을 속였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따로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센트리움을 떠나야 합니다. 경비가 들어와 채원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소양 씨와 유나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건 겉모습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로 가서 무릎 꿇겠습니다. 15년 전 제 죄를 사과하러.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공권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프랑스 그라스였습니다. 라벤더 밭 사이로 작은 공방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소양 아틀리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공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소양과 유나가 함께 향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향은 어때요? 좋아. 조금만 더 섬세하게. 세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양이 문을 열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이소양 씨.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소양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공방에 들어섰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세라는 두 사람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코트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소양이 당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당신을 학벌도 없는 조향사 지망생이라며 모욕했습니다. 2억을 던지며 내쫓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소양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나를 13년간 몰랐습니다. 모든 게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유나가 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녀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할머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세라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소양이 세라를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소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를 위해서라도요.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필요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가 작은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래요. 제가 만든 할머니의 눈물이에요. 세라가 향을 맡았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한 달 후 서울 센트리움 본사였습니다. 소양과 유나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세라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세라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이소양 씨가 센트리움 글로벌 수석 조향사로 임명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양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의 집이었습니다. 소양, 유나, 서윤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언니. 서윤이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우리 정말 자매야. 흥. 유나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살자. 두 소녀가 웃었습니다. 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 세 사람이 함께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할머니의 용서였습니다. 유나가 베이스를 만들고 서윤이가 미들 노트를 담당했습니다. 세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섞는 거예요. 유나가 가르쳤습니다. 오, 세라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일주일 후 향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시향했습니다. 완벽해. 소양이 감탄했습니다. 이 향수를 밀라노 박람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밀라노 국제 향수 박람회였습니다. 할머니의 용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나가 트로피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이 향기는 용서와 사랑의 향기입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만들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센트리움 타워 옥상 정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준혁의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세라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다. 왕관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유나와 서윤이 함께 만든 아빠의 꿈 향수를 추모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해요. 두 소녀가 함께 말했습니다. 소양이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너희가 날 용서해줘서.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세라는 생각했습니다. 왕관은 무거웠지만 이 손은 따뜻하다. 완벽한 경영자보다 서툰 할머니가 훨씬 행복하다. 센트리움에서는 새로운 라인 세컨드 찬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소양이 이끄는 젊은 조향사 육성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유나는 14살에 세계 최연소 조향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윤이도 유나에게 조향을 배우며 재능을 보였습니다. 세라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손녀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연구소에 가서 향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네 사람은 준혁의 추모비 앞에 모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준혁아.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 내 덕분이야. 유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세라가 두 손녀를 안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